메이저리그 명문팀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결국 9국의 결단으로 이정우 선수와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하여 이번 계약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정우 선수의 앞날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약 규모는 6년 1억 1,300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1,480억 정도 되는 규모죠. 이는 당연하겠지만 KBO 최고 금액 달성이며 심지어 아시아 타자 역대 최대 금액이 달성된 금액입니다. 이전 기록은 지난해에 5년 9천만 달러로 보스턴과 계약을 맺은 요시다 마사사카 선수였습니다. AAV, 즉 1년 평균 연봉으로 치면 요시다는 1,800만 달러이며 이정우 선수는 1,883만 달러 정도입니다. 총 계약 규모 및 AAV 역시 이정우 선수가 약간이지만 더 높은 수치이죠. 그리고 이정우의 계약이 더 대박인 건 이정우 선수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의 계약이란 겁니다. 우선 이정우 선수가 원하는 등번호 51번을 부여받으며 홈런 몇 게임 이상, 프롭 달성 시 등의 옵션이 전무한 무옵션 풀 계약이며 당연하게도 마이너 거부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4년 이후 옵트아웃 계약도 포함되어 있죠. 옵트아웃이란 쉽게 말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여건을 받는 것으로 선수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만약 이정우 선수가 4년차까지 원하는 성적을 못 찍어도 이정우 선수는 이 연봉 받으면서 6년 동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잘한다면 본인이 옵트아웃을 신청하고 4년차부터 바로 FA 시장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호구 잡혔다고 볼 수 있고 이정우 선수에겐 에이전트인 보라스는 거의 신의 협상가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정우의 계약 규모는 단순 숫자로도 의미 있는 1억 달러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비교해도 MLB 내에서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가 받는 AAV 1,883만 달러는 팀 내 연봉 1순위에 해당됩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잠깐 자이언츠의 페이로를 볼까요? 이정우 선수가 1위인 가운데 2위는 같은 외야수인 쿤포트 선수가 24년까지 계약되어 있으며 AAV는 1,8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공동 2위로 자이언츠의 에이스인 로건앱 선수가 같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죠. 4위는 또 외야수인 해니거 선수인데요. 25년까지 계약되어 있으며 AAV 1,450만 달러입니다. 벌써 외야수가 2명이 나왔죠. 네, 위에 있는 선수가 주전 외야수입니다. 나머지 1명이 더 있는데요. 야스트젬스키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연봉은 790만 달러입니다. 즉 주전 외야수 3명보다 연봉이 높다는 뜻이고 당연하겠지만 이정우 선수는 진짜 완전 바닥을 꼬라박지 않은 이상, 아니 바닥을 꼬라박아도 중견수에 받고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한국 야구 팬들은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이정우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셔도 좋겠죠. 오늘 주전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가 없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 많이 받는 건 알겠어. 그럼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해줘야 돈값 했다고 볼 수 있을까? 정도의 물음이겠죠. 참 돈값 한다는 거에 대해선 항상 어렵습니다. 왜? 어쨌든 선수를 사들이는 데 있어선 거품이 어느 정도 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정우 선수가 해줘야 하는 마지노선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자이언츠도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말이죠. 그럼 이정우 선수가 소화할 포지션인 중견수들과의 비교를 통해 마지노선 성적 포인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3시즌 중견수들 중 가장 뛰어난 활약을 했던 선수는 시애틀의 훌리오 로드리게스 선수입니다. 훌리오 선수는 22살의 나이로 2년차의 시즌을 보냈었죠. 23시즌 성적이 155경기, 32홈런, 37도루, 타율 2할 7푼 5리, WAR 5.9, WRC 플러스 126이었습니다. 로드리게스 선수의 AAV는 1,740만 달러입니다. 나이라든지 AAV 금액 조건 등을 봤을 때 이 정도 성적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아니 솔직히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입니다. 26살의 나이로 이정우 선수와 1살 차이입니다. 리그도 4년 차이고 어떻게 보면 딱 비교하기 좋겠네요. 로버트 주니어의 23년 성적은 149경기에 38홈런, 20도루, 타율 2할 6푼 4리, WAR 5.0, WRC 플러스 128입니다. 아직 FA 계약을 맺지 않아 500만 달러입니다. 역시 참 빡세네요. 그럼 이번엔 좀 시점을 바꿔서 비슷한 금액의 중견수와 비교해보겠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중견수 중에 이 정도 계약 규모를 갖는 선수는 딱 한 명 있습니다. 뉴욕 매치의 브랜든 니모 선수입니다. 니모 선수는 30살의 나이고 리그 8년 차를 지냈습니다. 이정우와는 2밀 정도의 차이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익스큐즈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23년 기록은 152경기 24홈런, 타율 2할 7푼 4리, WAR 4.3, WRC 플러스 132였습니다. 3명의 선수와 비교해봤을 때 어떻게 좀 비벼볼만 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좀 빡세다고 느껴지시나요? 첫 시즌부터 비교하긴 다소 빡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리그 탑급의 선수들이니 말이죠. 하지만 이정우의 나이와 금액 그리고 앞으로를 봤을 때 2에서 3년 차부터는 WRC 플러스 120에서 130, WAR 4.5 정도 나온다면 돈값은 아주 충분히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3명의 선수들이 모두 20홈런을 넘기듯 MLB의 탑급 외야수는 기본적으로 파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정우 선수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타율로서 얼마나 메꿀 수 있는가, 2루타나 3루타로 홈런을 커버치고 적정 WRC 플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이정우 선수의 관점으로 본 것이고, 그럼 반대로 샌프란은 왜 이런 엄청난 페이로를 안겼을까 하는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츠도 분명 이 정도의 금액은 다소 빡셈을 느꼈을 겁니다. 안 느꼈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규모의 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팀 내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팀 상황은 미래가 어둡습니다. 특히 타선의 중심이 되어줘야 하는 외야수들은 그 누구 하나 믿을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헤니거, 콤포토, 야트젬스키가 그들인데요. 자이언츠의 현재 외야수들의 성적을 보겠습니다. 이게 주요 자원들의 성적이었습니다. 거기다 나이가 다 30살이 넘는 선수들입니다. 즉 미래를 보고 키우는 선수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재를 담당해줄 전력도 아니란 얘기죠. 자이언츠의 외야는 정말로 풍비박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야수 FA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시장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정우, 벨린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던 것이죠. 이런 팀 상황으로 25살의 어린 나이에 빅리그는 아니겠지만 국가 대항전 경험까지 풍부한 나름의 야구를 어느 정도 완성한 이정우를 어떻게든 데려왔어야 했기에 오버페이인지 알면서도 지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지는데요. 이정우의 미래적 가치를 보는 것일 겁니다. 이 비교군을 넣는 선수는 이치로와 추신수 그리고 김하성일 겁니다. 미국에서도 이정우를 한국의 이치로로 보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행복해로 굴려서 이치로만큼, 아니 거기에 준하는 성적을 보여도 성공적이리라 봤을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한국인 최대 아웃풋 추신수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도 있었겠죠. 물론 스타일은 전혀 다르지만 말이죠. 텍사스 이전까지의 추신수의 모습을 보이면 그것 또한 돈이 전혀 안 아까운 수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김하성과의 비교였을 겁니다. 김하성이 너무 잘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매우 훌륭한 성적이죠. 근데 같은 팀이었던 이정우는 타격면에선 누가 뭐래도 한 티어 윗급으로 봤습니다. 이건 미국도 같은 시점이었죠. 그런 면에서 최소 지금의 외야수들보다 낫다는 자체 평가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금액의 가치입니다. 분명 이정우는 KBO의 대표적인 인기 스타죠. 비즈니스 머니 측면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광고, 중계료, 굿즈 판매 등으로 말이죠. 연봉의 전액은 채워주진 못하더라도 꽤나 유효하게 광고나 유니폼 판매수로 채워질 것으로 봅니다. 그만큼 이정우 선수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선수거든요. 여기까지가 샌프란시스코가 이정우 선수를 비싼 돈으로 사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으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정우 선수 영입에 대한 실제 현지 반응들과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살펴보겠습니다. 레딧이라는 미국 커뮤니티 반응인데요. 현지 팬들의 반응은 사실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냉소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자이언츠 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죠. 근데 확실히 김하성 선수의 역할이 진짜 지대했다고 보여지네요. 어썸킴을 많이 이야기하죠. 이렇듯 다소 재미난 반응들과 기대하고 있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뭔가 기대받는 느낌이라 기분이 좋네요. 그럼 조금 더 전문가는 어떻게 볼지 알아볼까요? 베이스볼 아메리카라는 미국 야구 전문 사이트인데요. 거기에 올라온 스카우팅 리포터를 보겠습니다. 빠른 왼손 스윙과 엘리트급의 타격 선구 협음력을 보유한 모범적인 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투구 판단이 빠르며 센터로 공을 보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네요. MLB의 빠른 공 속도에 적응할 수 있는 운동 능력과 배트 속도를 갖고 있으며 적응이 끝난 이후에는 중위 이상의 성적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을 얻은 이정우는 개빠른 선수라기보단 평균 이상의 주자에 가깝다고 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사실 이건 이종범 코치님 때문에 얻은 별명이니까요. 중견수에서 평균적인 수비는 예상하지만 넓은 레인지를 커버하는 수비는 아니라고 평가하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로 높은 타율과 출루율을 자랑하는 리드오프 외야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네요. 전체적으로 평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여한 스케일 역시 55 상위 등급으로 평균 이상은 해줄 것으로 기대하네요. 물론 이건 스카우팅 리포터일 뿐 반드시 이것에 맞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즉 미국 현지에서도 팬이나 전문가 모두 꽤 나쁘지 않게 활약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건 한국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부디 김하성 선수와 같이 한국 야구에 대한 위상을
드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내년 내셔널 서부지구는 정말 재미있겠네요. 앞으로 이어질 이정우 선수의 메이저리그 도전을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9만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